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영재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왔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 중장년의 재취업 현황과 취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30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좀 드릴까요? 저는 박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은퇴생활연구소 대표로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퇴직을 앞둔 분들,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 그 다음 퇴직 후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콘 코리아는 헤드헌팅 업체, 서치펌입니다. 이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공시육이라고 해서 경쟁 무척 치열하죠. 보통 지방직도 100대 1 되는데 요즘은 공무원 최종 면접에서 공무원만 면접관으로 안 들어갑니다. 민간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공무원 경기도 우정사업본부의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1년에 이런 강의 장소에서 만나 뵙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작년에 12,000분이었습니다. 하고 올해도 보니까는 15,00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의 퇴직 예정자들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제 동료들하고 같이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게 은퇴 후 삶을 위한 희망 메시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대단한 책은 아니었고요.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퇴직한 선생님들이 지내는 모습을 쫙 모았는데 이게 한 권이 책이 됐어요. 선생님들 이 책 반응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책 내면서 전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쪽박 찼어요. 이 책 절판됐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지는 않고 마케팅 때문에 출판사하고 갈등이 생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독하게 먹고 사실 오늘 제가 출판사에 최종 탈고했습니다. 책 내용은 50대 우리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제가 탈고를 했는데 아마 5월쯤 그 책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저 응원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30분 동안 우리 중장년 재취업 현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 것인가, 네트워킹에 대한 말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징검다리 취업에 대한 것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 잠깐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올 초에 발표된 자료에 이게 정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하고 채용포털 파인드잡에서 10인 인상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장년 채용 계획과 채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최근 3년간 중장년을 채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83.5%가 채용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50대만 넘어가게 되면 40대, 50대가 되면은 재취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내가 이 나이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그만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83%가 중장년에 대한 채용 경험이 최근 2년 내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야가 많았는가를 봤더니 역시 연구개발 등 기술직이 33.2%로 나왔어요. 단순 노무직이 26%, 영업 마케팅 21%, 사무관리 19.6%.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채용한 중장년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거의 70%에 가까운 중견기업에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대답은 5.6%에 불과했으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만족을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3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실도에 대한 부분이 29%가 나왔고, 조직 문화 개선, 그 다음에 매출 증가,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영 성과 개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사실 보면은 업무 능력 강화, 업무 시스템이 조직 문화 개선, 그 다음에 경영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됐다. 요 세 가지 팩트를 살펴보면 5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에서 우리 중장년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2015년도에 중장년층에 대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6%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런데 20% 정도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봤냐면, 그럼 20% 없다고 대답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다시 해봤어요. 왜 채용 안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33.3%가 중장년 직급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기존 직원과의 연령 차이로 인한 부조화, 경력에 적합한 임금 책정이 곤란하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아직은 중장년 직급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적정한 임금 책정이 곤란하다. 이 두 가지 수치도 거의 한 47% 절반에 가깝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좀 몸무게가 무겁다. 이런 부분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에 이 중장년층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면 채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눈높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조직의 융화력, 그 다음에 업무 전문 지식, 건강, 기능과 자격증 취득,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눈높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앞서 나왔던 걱정하는 부분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선생님들이 눈여겨보실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중시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업무 전문 지식과 어떤 자격증에 대한 것에 대한 수요는 3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쪽이 부족한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한 보완 작업은 따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이 재취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직이 있고 전직이 있어요. 이직은 어떤 일이냐? 내가 하던 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만 바꾸는 거죠. 이게 이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생님들 좀 서두르셔야 돼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현직에 있을 때서부터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내가 지금 현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까지 어떤 경력 단절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건 뭔가 하면은 내 이력서를 아주 멋지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업체에서 구직 담당이 채용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실제 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는 이력서에 보는 시간은 7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분 안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필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이 채용 담당하고 내가 접하는 것은 세 가지 서류예요. 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는 같이 이렇게 요즘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혹시 문방구 이력서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안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멋지게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직을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기관이 있는데 이쪽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력서 쓰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나에 대한 경력을 그 컨설턴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구직 전략을 세우시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그 보완해 나가게 된다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직 같은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이 전직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전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직을 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생 전반전, 인생 후반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뭐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 이야기하는데 그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얘기가 달라요. 뭐냐? 축구 경기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하면 되는데 우리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요 다음에 하는 일이 축구 경기가 될지 아니면 격투기가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축구 경기는 내가 발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을 차면 되는 것이 축구 경기였는데 나중에 격투기로 간다면 이것은 그 볼을 차는 축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는 그 손과 발을 쓰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직을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의 전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전에 내가 그 공격수로서의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게 골키퍼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축구에 그 자질이 맞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축구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축구 경기가 됐건 격투기가 됐건 그건 내가 새로 만들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새로운 부분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재취업이어도 전직과 이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내가 전직을 할 때에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직을 할 때에는 급하게 서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직의 경우는 이게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분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빵집이 1년 중에 매출이 제일 떨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빵집 주인들은 떨어진 매출을 뭘로 커버를 했습니까? 여름에. 예, 되게 팥빙수, 아이스크림 생각했죠? 그런데 선생님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서부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모든 빵집에 어떤 POP물이 붙었느냐? 아이스커피가 다 붙었습니다. 이게 재작년서부터 시작되니 작년에 완전히 고착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한 것은 내가 밖에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제 후배가 직장 생활을 참 오래 하다가 한 5년 전에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형,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그 600벌이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음식점 하면서 한 달에 600만 원 수입한다?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은, 야, 이 친구가 하는 것이 소공동 뚝배기 집입니다. 그거 하면 월수 600원 된다. 1년 연봉 7,200. 괜찮죠?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제 후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형,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는 1년 중에서 3개월은 집에 돈을 못 가져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돈을 못 가져가 했더니 1월달하고 7월달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거든요. 세금 이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 또는 어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아닌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어떤 부분들이 맞는가라는 나의 그 개발할 수 있는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생각해야죠. 거기에 맞는 그 또 교육도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선생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재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또 잘릴 겁니까?
이건 아주 서로한테, 나한테 참 싫은 거거든요. 제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모 그룹 그 호텔에서 그 임원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전직 지원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뭐 하셔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 공공기관의 그 본부장으로 재취업을 성공했어요. 그 공공기업에서 민간 전문가는 처음 채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3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길 딱 왔는데 임기 2년 보장 받았는데 공공기관으로 와서 보니까는 3월 달에 이 선생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작년에 올해에 대한 사업은 다 픽스가 돼버린 거예요. 예산 다 픽스됐습니다. 내년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8월쯤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직 장악을 못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내년에도 나의 색깔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하다 보니까 결국 2년의 재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셨습니다. 자, 그 공공기관 본부장으로 재취업 성공했을 때는 야, 내가 60이 다 돼가지고 성공했어.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 이것을 또 겪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딜 가서 계시느냐? 산학협력 교수로 모 대학의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은 또 한 가지 또 고민이 계십니다. 이 교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전직을 할 때에는 앞으로 1년, 2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직은 서둘러라. 전직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고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라.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내가 이 전직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잠깐 말씀을 나눌까요? 선생님들 그 마케팅에서 수학 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을 개인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선생님들께서 난 어떤 일을 할 것이야 라는 것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 개인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곳에서 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내가 경험이 풍부해, 경력이 있어, 자격증이 있어,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자,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약점이 어떤 약점이 있는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좀 학력이 필요한데 내가 학력이 좀 딸린다라든가 뭐 내 성격이 어떻다라든가 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 내가 하려는 이 분야에서 이 분야가 어떤 기회가 있는가라는 그 업종에 대해서의 기회 요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그 업종에서 그러면은 이 업종에 앞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앞으로 성장성이 어떤가, 경쟁성이 어떤가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딱 그려보시면은 한눈에 나의 강점과 약점, 내가 하려는 일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나의 구직 전략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강점에 대한 것은 더욱더 보완하고 이건 이력서 쓸 때 반영하세요. 만약 나의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완해서 힘든 거 내가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단하게 나의 수학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의 어떤 구직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고 여기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냉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우리 그 중장년층에서의 재취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트워킹입니다. 이 네트워킹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채용시장은 업계에서는 공개 채용시장과 비공개 채용시장으로 나눠놨습니다. 공개 채용시장은 뭐냐? 어떤 그 광고나 인터넷 그 채용 포털 취업 박람회 같은 것이 공개 채용시장이고요. 비공개 채용시장은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비공개 채용시장인데 전문가들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알짜배기는 비공개 채용시장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보면은 기업에서 사람을 충원하는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어느 자리에 그 결혼이 생기면은 그 회사의 다른 부서에 있는 괜찮은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충원이 안 됩니다. 왜? 어떤 부서장이 놓쳐요? 안 놓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변에 부탁을 하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제가 일하는 서치펌에다 요러요러한 스펙의 사람을 공급하세요. 그 다음에 받아놓은 이력서 제일 마지막에 공개 채용 시장으로 가는데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잡의 양도 줄고 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 바로 공개 채용 시장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얘기? 제한된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중장년층의 구직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해 있어요. 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트워킹은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 네트워킹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집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많이 알리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면은 좋은 의사 소개받아가지고 빨리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박영재가 이제 5월 달에 퇴직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요. 야, 나 5월 달에 퇴직인데 나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할 거야. 재취업할 거야. 여기까지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요. 박영재 저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저 친구가 그만두고 일을 한대네? 하면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박영재라는 괜찮은 친구였는데 5월 달에 퇴직하고 일을 하려고 해. 내가 아무개 사장이 그런 사람 찾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면 잡이 매치기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트워킹의 핵심은 뭐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일을 찾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라. 실제 관계의 6단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국가에서든 6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더 합니다. 하니까는 내가 일을 찾고 있다는 것 철저하게 알려라. 이게 직접 네트워킹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직접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선생님들 요즘 정보는 전부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확인하고 또는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을 확인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을 하고 준비된 내 소개서를 직접 이메일이 됐건 전화가 됐건 직접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거치건 간에 이 최종 담당자하고 내가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 정해서 진행되는 것은 나머지 일반적인 구직 활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원샷 원킬은 없습니다. 100군데 내가 이런 트라이를 하면은 2군데 정도 한 2% 정도 나하고 접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접촉된 경우에는 나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 나이 때에 저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 강의도 영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가서 보니까는 서울시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미래 설계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을 확인하고 제가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직을 보니까는 이 제가 했던 것을 담당하는 것은 인생 2보장 양성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이 누군가 봤더니 행복한 미래 설계 과정인데 이 강중민, 황병준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먼저 허락 없이 메일을 보내서 죄송하고 제가 기사의 재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자, 강준민이라는 분한테 강사님 안녕하세요.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2015년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연락 주겠습니다. 그래서 전 감사하다고 감사 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게 이 과정이거든요. 하나, 제가 2015년에 올해 여기 교육과정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인사이드 가는 바람에. 그런데 전 다시 시도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는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를 같이 가야지만 재취업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 사이트는 제가 그 교재에 넣어놨으니까 꼭 이용하시고요. 요 사이트들이 전부 다 취업과 관련된 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곳이에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주변에 사실 이런 사이트,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이용해서 내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다. 또는 고용노동부의 성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내가 이 컨설팅 받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비용 지불할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비용 지불 않는 겁니다. 그럼 이 기관에서 나한테 이러한 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정부로부터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다? 세금을 낸 선생님들의 권리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내가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 괜히 다른 데 다니다가 쓸데없이 다단계 들어갔다가 나도 가서 보니까 다단계야. 하고 난 다음에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주변에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은 아주 괜찮거든요. 이게 홈페이지인데 여기 작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다양한 중장년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 성실 프로그램,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장년 인턴제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이 필요한 지원 절차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는 요거 꼭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성실 프로그램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이용하세요. 이것은 각 고용센터별로 운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재취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관리, 자신의 감정 이야기, 취업 희망 분야,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대화법, 화다스리는 방법. 자, 제가 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한 30시간 출퇴근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이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선생님들 이용해 보시면 훨씬 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혹시 징검다리 취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건 특히 유용한 것이 어떤 때인가 하면 경력 단절기의 분이 아주 유용합니다. 제 매제가 한라 공주에 있다가 한 10년 전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하고 이 친구가 그동안에 공인중개사도 하다가 편의점도 하다가 7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쪽 업계에 지방에 있는 곳에 아주 작은 급여를 받고 갔습니다. 처음엔 갔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던 일이고 거기서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업계에 바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는 근처에 자기 눈높이만큼 아니지만은 거의 근접된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력 단절이 심한 사람이 새로 내가 이쪽 업계에 진입할 때에는 급여가 낮더라도 지방이더라도 일단은 그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징검다리 취업이에요. 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의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요 다음 시간이 진행돼야 되니까는 제가 밖에 잠깐 있을 테니까는요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